속보입니다. 기성용 포항 전격 이적인데요. 이 방송 전에 저도 오면서 이제 화들짝 놀랐습니다. 중앙일보에 이 박린 기자님께서 속보 4시 56분에 나온 보도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알아요? 뭐야 이거? 취재를 또. 했지. 아 그래. 박린 기자가 네. 결혼할 때 내 사회를 또 봐줬거든, 내가. 박린 기자의 결혼식을 형이. 형 내가 사회 받았지. 주례까지는 아니고. 요 내용과는 좀 무관하지 않습니까? 이제 왜냐면 휴민트를 가동하기 위해서. 휴민트. 리나. 그래. 그건 필요하다, 맞네. 내가 방송 준비하려다가 지금 네 기사를 봤다. 어떻게 된 거냐? 예. 이거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뭐 루트를 통해서 몇 개 더 해서 예. 확인을 했는데 예. 일단 매우 전격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오늘 8시 이 내축구를 위해서 아이템을 다 공유하잖아요. 오후에. 근데 그걸 뒤집었다고. 맞아요. 왜냐면 워낙 크게 지금 속보로 기성용의 이적 추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도 긴급하게 뒤집을 정도로 굉장히 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너무 전격적이잖아. 그러니까 뭐 얘기가 좀 나왔어. 기성용 이적할 수도 있나?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성용 선수의 커리어의 K리그에서 마지막은 서울이라고 거의 다 생각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했지. 그래서 이게 딱 터지니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오늘 저도 긴급하게 지금 1시간 정도 휴멘트를 가동하고 취재를 한 겁니다. 나름. 예. 그래서 가장 제가 들었던 거를 드라이하게 최대한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뭘 같이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들었던 거를 최대한 제가 드라이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는. 네. 그래서 아마 이후에도 몇 가지는 더 체크를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취재하거나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 기사를 딱 보고 내가 들었던 거,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어제 언팔 사건이 이래서 나온 거구나. 네네. 어제 기성용 선수가 구단 서울이죠. 서울을 인스타에서 언팔했다는 거야. 그리고 김진수 선수를 언팔했다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케이스 설전을 할 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이거 언팔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래서 기자 둘도 구단하고 막 연락을 해본 거야. 전화를 안 받더래. 나도 사실 그때 구단 서울 관계자에게 아는 분에게 이제 연락을 했었어요. 그러면 전 못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사실 웬만하면 콜백을 하거든. 쟤 전화 못 받았으면 이렇게 하는데 안 와. 그래서 어제 저희가 중계할 때 뭐라 했냐면, 에이 뭐 큰일이 있었겠어요 그냥. 맞아요. 어제 그랬겠죠. 정도만 넘어갔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뭐가 일이 있구나. 그러네. 뭐 일이 있구나. 퍼즐이 좀 그렇죠. 맞춰가네. 그래서 일단 구단 그리고 김준수 선수와 둘러싸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이 어제의 언팔 사과가 좀 이해가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사가 나온 걸 일단 종합 두 갈식으로 빵 치고 설명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일단 기성용 선수와 김기동 감독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갈등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좀 좁히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런 겁니다. 그죠? 왜 둘이 갈라졌는데 김기동 감독은 기성용 선수에게 이미 많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기성용 선수는 아닌데요. 저는 지금 충분히 더 많이 뛸 수 있고 더 잘 뛸 수 있는데 왜 기회를 주지 않죠? 입장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일단은 좀 크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이 아니죠. 근래죠. 기성용 선수가 이제 부상 때문에 재활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뭐 연습 게임도 뛰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경기는 뛰질 않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어제도 물어보셔가지고 조만간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훈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도 자기는 다 나았다고 생각했던 거야. 나았어? 근데 왜 안 뛰기지 나를? 왜 날 출전 안 시키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얘기를 했겠죠. 서로가. 감독님, 저 이제 회복 다 된 것 같은데 뭐 당장 선발이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엔트리 정도는 좀 들어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김기동 감독이 거기서 기성용 선수가 지금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꾸리고 있는 나이팀 서울 여기에 뭔가 주력으로 들어오기 좀 나는 힘들다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계획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내 계획의 메인은 아니야. 난 당장 쓰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제가요?
제가 그러면 전력 외란 말인가요? 이렇게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김진수 선수에게는 이런 것 같아요. 김진수. 김기동 감독이 무엇인가 말을 전하면서 선수들도 비슷하다고 느낀다. 이제는 기성용 선수가 너가 이제는 여기서 뭐가 주전으로 뛰는 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인다. 예. 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나 봐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예요, 저도.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감독도 그렇고 선수도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특정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주 선수로. 이해돼. 특정이. 예. 그래서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제 약간 좀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 나 필요 없어? 그리고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그럼 나도 뭐 나 필요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게 이제 어저께까지 일이었고 오늘 오전에 생각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날 원하는 데 가겠다. 그게 이제 포항으로 지금 좁혀진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뭐 요거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요 대화 한마디로 완전히 이렇게 갈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 이상하잖아. 대화 한 번 했다고 확 갈라져가지고 나 이제 안 만나 이게 이상하잖아. 그렇죠. 약간 좀 오래된 갈등이 누적됐고 이번에 폭발한 거로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예. 자, 인터넷 비교 최대 128만 원,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그래서 최대 128만 원. 인터넷은 사실 어디든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하지만 바로 여기 통신사 관계없이 최고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한다면 최대 30만 원, 23년간 60만 명이 누적 가입한 비교 원은 믿을만합니다. 타사 대비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670-2521로 전화하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세요. 달순에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맞다. 그 인터넷 신규 가입하고요, 소개한 친구가 가입하면 백화점 상품권 최대 4만원 증정, 5명 추천하면 20만원, 10명 추천하면 40만원. 이게 대박인데? 야 보지? 여기 어떻게 가입한 거야 이거? 빨리 하라니까 분석하지 말고. 그 뒤에 손준호 사진 보여주면 사실 이번 이적 시장을 앞두고 김기동 감독이 손준호 선수를 원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네네. 손준호 선수, 그래서 뭐 손준호 선수 상황이 어떠냐, 뭐 몸 상태나 아니면 지난번 뭐 그런 사건들이 완전히 문제 해결된 거냐, 뭐 이적시켜도 문제가 없는 거냐, 뭐 이런 거 알아봤다는 거야. 근데 자 그러면 손준호 선수의 위치는 어디예요? 이제 뭐 기성용의 대체자로 쓰려는 거네. 그렇지, 딱 그 위치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번뿐만 아니라 김기동 감독은 이제 여기는 바꿔야 돼. 그리고 사실 그 전에도 뭐 황도윤이라든지 어린 선수 쓰기도 했고. 그런데다가 또 손준호 선수 영입하려고 하니까 나 진짜 없구나 부상이. 이미 누적돼 왔던 거다. 그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기성용 선수의 지난 4월에 인스타에 어떤 게 올라왔느냐 한번 보여줘. 이거 올라왔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저 기성용 선수가 쓴 얘기 한번 읽어주세요. 피지컬과 운동 능력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축구는 공과 함께 한다는 것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기가 끝나면 몇 킬로미터를 뛰었고 스프린트는 몇 번을 했고 고강도는 얼마나 뛰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기술적인 결과들도 중요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때는 어쩌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멋진 얘기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피지컬, 운동 능력, 많이 뛰는 것.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그 김기동 감독은 기성 선수에게 그런 이제 뛰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 운동 능력에 대한 좀 저하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저게 돌려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 거 같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축구가 꼭 그것만 갖고 됩니까? 그것 말고도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뛰느냐, 전술적으로 얼마큼 대응하느냐도 중요한데 왜 우리는 한쪽만만 보느냐가 이미 지난 4월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돼 왔다. 네네. 그러다가 이번에 계속 나 복귀했는데도 안 뛰겼고, 그래서 미팅을 했는데 내 구상이 없다는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그러면 갈라지죠. 갈라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죠? 이게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지 않겠다. 포항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내일
내일 아침에 제가 들은 거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이건 오전 이건 뭐 내일 하여튼간 기성용 측에서 아이던트겠죠? 서울 구단으로 들어가서 마무리한답니다. 이적 사과를 떠나는 거로. 그러면 이제 포항으로 가는 걸로. 포항 그러니까 뭐 당연히 포항이 확정까지는 아닌데 포항하고 상당히 논의를 해놨고 포항하고의 몇 가지 조건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걸로 진행이 이미 상당 부분 돼 있대요. 이제 뭐 이제 스토리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해되시죠? 그래도 아무래도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당연히 유럽에서 갔다가 서울에서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또 약간 좀 그렇긴 하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기성용 선수의 지금 그동안 커리어인데 K리그만 놓고 보면은 서울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쵸. 서울.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셀틱 갔다가 잉글랜드 스완지 선덜랜드 뉴캐슬 갔다가 스페인 마요르카 잠깐 갔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서울 왔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저 위에 보시면 빠른 89예요. 36이면 사실 이제 필드 플레이어는 적진 않은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당연히 마무리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전격적인 이적입니다. 매우 전격적인 이적이고 이게 스토리가 되려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가 되느냐 다가오는 주말 진짜? 서울과 포항입니다. 상암에서 물론 이때까지 뭐 그쵸. 이적이 어떻게 다 되고 왜냐면 아직 다 완전 최종 컨펌은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일사천리로 다 이적이 다 마무리되고 뭐 뛸 수 있는 몸 상태도 완벽하다면 이번 상암은 제가 봐선 근래 최소한 근 몇 년 동안에 최대 막 터지는 근 몇 년이 뭐야? 정말 가장 살벌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또 신기하고. 너무 약간 방송 직전에 바로 속보가 막 나와서 충격을 좀 너무 먹고 있어가지고. 이런 스토리가 있겠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지금 지켜보는 뭐 수호신 분들도 그렇고 K리그 팬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본질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건 그런 어떤 갈등들이고 뭐 이거는 이제 직접 뭐 선수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기동 감독이 자신의 선수만을 너무 많이 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불만도 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즉 포항 출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승모도 그렇고 이번에 손준호도 그 김기동 감독이 포항 수석 코치할 때 숙부할 때 그때 선수거든. 예를 들면 아직 온 건 아니지만 그게 연결됐던 선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진짜 이렇게 살면서 누적됐다. 그게 빵 터져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두 분도 좀 놀라셨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내부의 뭐 싸움이나 뭐 갈등 이런 거는 당사장 아니면 100%는 아니다. 그렇지. 이건 일단 깔아야 되고 혹시나 이게 다 100% 이거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축구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3선에서 뛰는 김기동 감독이 어쨌든 기동력을 좀 선호하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기성용 선수를 좀 배제하는 면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성용 선수는 나는 더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축구적으로 어쨌든 좀 안 맞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서울은 기성용이 나갔을 때 3선에 있는 선수들이 좀 부족하죠. 뭐 황도윤, 이승모, 유재문 요 정도밖에 지금 없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3선에서 공격으로 보내주는 패스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 맨날 경기 보면 수비는 잘하는데 공격을 너무 못해.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그 공격이 어쨌든 결정력도 있지만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미들에서 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울 팬분들은 기성용이 어느 정도 그런 패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기성용이 나간다면 어느 정도는 패스가 되는 미드필더를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선수를 일단은 서울도 데려와야 된다. 근데 지금 포항도 거의 미드필더에 오베르단이라고 하는 K리그 최고의 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동진이 있고. 근데 포항이 뎁스가 거기도 조금 얇긴 해요. 지금 초반에 부진을 딛고 올라오곤 있지만 근데 아마도 이런 얘기도 있어요. 포항을 만약에 이게 진짜 최종 돼가지고 가는 거면 연봉을 상당히 낮추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봉 체계가 좀 달라요. 서울의 연봉 체계와 포항의 연봉 체계라는 게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토트넘 연봉 체계 있잖아. 위에 캡 씌워버리는 거. 예. 포항이 그렇게 많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성용 선수가 진짜 이렇게 간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협상이나 나중에 됐을 때 어떻게 계약서에 찍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만약에 포항이 원칙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걸 감내하면서도 이적을 하는 그렇겠죠. 상황일 정도로 네네네. 이거는 뭐 돌아오기 어려운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떠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내일 일단은 에이전트가 만난다는 건 정리한다는 건 내일 또 바로 오피셜이 뜰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황이.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취재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 휴민트를 가동했던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네. 최대한 드라이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네네. 내일 또 관련된 소식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